네, 안녕하십니까. 신 교수입니다. 자, 어젯밤에 미국 증시는 또다시 이제 뭐 하락을 했는데 S&P 500 1%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흐름을 보면 이제 횡보세 정도지만 어쨌든 이제 지금 경계감들이 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주간 신규 수입 청구 건수가 어제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21만 9천 건 증가를 해서 전망치도 상회를 했어요. 20만 3천 건을 이제 상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증가를 했다는 얘기는 실업자가 그만큼 이제 늘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용이 살짝 이제 부진해지는가, 이제 이거는 이제 요즘 같으면은 주식시장에는 나쁜 얘기는 아니에요.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이 이제 빠진 거는 이제 오늘 밤에 있을 고용보고서에 대한 경계감 때문이죠. 고용보고서가 이제 앞으로는 어쩌면 이제 그 물가지수보다 더 중요해질 수가 있습니다. 물가지수는 이제 뭐 예상치보다는 좀 높게 나올 수는 있어도 이제는 인플레이션은 정점은 찍었다 봐야 돼요. 에너지 가격이 다시 뭐 고점 돌파를 할 건 아니기 때문에 정점은 나왔다 봐야 되겠고, 미국의 주택 가격도 조금 빠지고 있고, 지금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좀 늘고 있다는 소리는 고용도 이제 고점은 좀 찍었지 않느냐, 이런 그 전망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쨌든 이 고용에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시장에서는 조금 더 촉각을 좀 세우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이제 전망치는요, 비농업 신규 고용 증가가 27만 5천 건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어요. 실업률은 3.7% 전망합니다. 이게 다우에서 집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전망치보다 만약에 고용이 더 많이 나오게 되면 시장은 좀 실망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이제 봐야 되겠고, 또 어제 이제 그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요즘에 이제 연은 총재 발언이 계속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일치 중지 생각이 없다. 연은에서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2%대 물가 인상률까지 가려면은 지금 뭐 금리 인상을 중단을 해서는 안 되고 계속해가지고 연준은 응원을 해줘야 된다. 뭐 이제 이런 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가지고 연준의 어떤 긴축 기조는 계속될 걸로 이제 보이고요. 11월 달에 이제 FOMC 자이언트 스텝 확률이 선물 시장에서 76.7%까지 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식시장에 그렇게 뭐 나쁜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미리 지금 선반영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11월 달에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하더라도 그게 오히려 재료 노출이 되고 재료 소멸이 되면서 반등이 나올 확률이 이제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쁜 얘기는 아니고요. 계속해가지고 자이언트 스텝 확률이 오히려 유지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다가 실제 이제 자이언트 스텝 진행이 되고 나면은 시장은 이제 악재 소화하고 이제 올라가는 형태가 될 수가 있어요. 달러하고 국채 금리가 어제 또 상승을 했죠. 국채 금리 일단 보시면은 어제 제가 이제 추가 상승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요번에 또다시 고점 돌파가 나오느냐, 그러니까 4.0% 이상으로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돌파가 돼버리면은요, 그렇게 된다면은 그럼 시장은 또 한번 저점을 깨겠죠. 현재 상황에서 그럼 돌파 가능성이 있느냐? 가능성이야 늘 있습니다. 가능성이야 늘 있지만 사실 지금 돌파를 하려면은 새로운 악재가 아마 나와야 될 거예요. 지금까지 알려진 여러 가지 악재 말고 새로운 악재들이 뭐 나와야 되는데, 가령 뭐 러시아에서 뭐 핵을 쓴다라든가, 뭐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은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상황에서 딱히 그런 거 빼고는 짚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정도의 상황이라면은 돌파는 안 되고 다시 꺾일 것 같은데, 어쨌든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달러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러도 지금 반등이 나오는데, 뭐 지지선까지 왔다가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고,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 고점 테스트를 한번 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달러도 올라가서 돌파를 하느냐 마느냐 이제 이런 테스트를 한번 할 것 같은데, 환율을 보시면은요, 환율 보시면은 우리나라 지금 제가 원달러 환율과 관련해 가지고 그렇게 크게 말씀을 안 드리죠. 왜냐하면 원달러 환율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그보다는 이제 달러라든가 다른 이제 미국 시장의 변수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원달러 환율과 관련된 말씀을 좀 안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파운드화를 오히려 요즘에는 좀 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파운드화가 요즘 반등 나왔다가
다시 또 조정을 받고 있죠. 그럼 조정받게 되면 조정폭이 어디까지 빠질까요? 이제 영국 쪽에서 얘기가 뭐 좋으면은 괜찮겠지만은 영국의 뭐 연금들 지금 뭐 반대 매매 나온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영국 총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부자 감세는 철회했지만 지금 자기가 내놓은 나머지 430억 파운드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밀고 나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된 한 그 파운드와도 반등을 제대로 내긴 힘들 거고, 그렇다면은 여기서 기술적 반등 나왔다가 다시 기술적 조정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럼 달러는 또 올라갈 테고, 이런 부분들이 보게 되면은 달러가 다시 한번 전고점 테스트를 할 여지가 많습니다. 그럼 주식시장은 불확실성이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유가도 많이 올랐죠. 유가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유가가 만약에 이제 전고점이 어디냐면은 90불이거든요. 예, WTI입니다. 90불 여기 돌파가 된다면은 또 뭐 100불 넘어간다, 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주식시장에 또 악재가 될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그 오펙 플러스에서 이제 감산한 거, 이제 주로 사우디죠.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 가지고 자기들 원유 생산 늘리고, 또 이제 에너지 업체들한테는 마진 늘리지 말라 그러고, 베네수엘라는 이제 뭐 다시 한번 수출할 수 있게 해주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항시 시장이라는 것은 불안감은 커질수록 더 증폭이 막 되면서 고점 부근에 와가면은 오히려 이제 불안감이 더 커지게 마련이고 해서 투기적인 움직임이 있다면은 유가가 다시 한번 돌파를 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은 분명히 시장에 별로 좋지 않은 얘기가 될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좋지 않은 재료들이 지금 남아 있는 상태에서 S&P 500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지금 기술적으로 저항대에 와 있단 말이죠. 이렇게 저항대에서 지금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죠. 옆으로 횡보를 한다는 얘기는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는 소리인데, 그러면 투자자들 입장에서 위쪽으로 돌파가 힘들겠다 싶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매도가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망 매물이라고 그러죠. 그런 걸 보고. 실망 매물이 나올 확률이 크고, 고용지표가 뭐 가령 오늘 밤에 고용지표가 나왔는데 시장 예상치보다 고용이 좋았다 이러면은 이런 자리에서는 오히려 좀 급락이 나올 수도 있고, 고용지표가 물론 굉장히 좀 안 좋게 나왔다 이러면 이제 돌파도 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간에 좀 조심을 하는 게 좋겠죠. 계속해서 좀 조심하자, 이런 말씀을 좀 드렸고,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그 실적 발표를 하는데 아직 안 나왔죠. 보통 이제 삼성전자는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보면은 실적이 잘 나오든 못 나오든 주가가 별로 안 좋은 경우가 많았어요, 그동안에. 요번은 좀 다를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약세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요번에도 그렇게 된다면 이것도 시장에 별로 그렇게 도움은 안 되겠죠. 그리고 실적이 그렇게 좋을 걸로 지금 예상들을 안 하고 있잖아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LG전자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그렇게 시장에 많이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건수는 아닌 것 같고, 이건 뭐 이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상당히 좀 많이 있고, 시장이 지금 기술적 반등이 조금 이제 나오긴 했지만은, 이 부분에서 그러면은 추가 반등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확신을 할 수가 없다면은 지금은 예상을 하지 말고 여러 가지 것들을 확인을 하고, 적어도 뭐 그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외바닥 반등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나라 코스피도 외바닥 반등이라서 너무 뾰족하게 올라갔죠. 옆으로 뭐 횡보를 한다든지 최소한, 아니면 뭐 쌍바닥 이상 만든다든지 하는 거를 좀 지켜본 이후에 가야 되겠고, 또 이벤트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밤에 고용지표도 있고 CPI 다음 주 있고, 우리나라 또 연휴 들어가고 이러기 때문에 계속 그런 것들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종목은 에코프로 BM입니다. 에코프로 BM은 여러분들이 뭐 다들 아시는 종목이죠. 양극재에서 이제 대표 주자로 볼 수가 있겠고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 요즘에 이제 많이 빠졌습니다. 3분기 이제 매출이 작년 대비해 가지고 279% 늘 걸로 보고 있고, 영업이익은 235%, 3배 이상씩 다 늘 걸로 보고 있어요. 또 이제 이게 이제 그 기대치를 상회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3분기 실적 굉장히 좋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양극재 업체들은 실적은 계속 분기마다 계속 좋아지고 있죠.
이 회사 주요 고객사는 이제 삼성 SDI인데, 삼성 SDI가 헝가리 2공장이 가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리비안 향으로 원형전지 생산이 확대될 거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럼 양극재 수요가 더 늘겠죠. 예, 그래서 뭐 앞으로도 뭐 계속해가지고 양극재 쪽은 실적이 늘 거고요. 또 볼보에서 ID4 신차 출시가 되는데 이쪽으로는 이제 SK온이 이제 대응을 하고 있죠. 이쪽으로도 양극재 수요가 이제 증가될 전망입니다. 사실 양극재 수요에 대해서는 아주 탄탄하고 양극재 업체들 실적은 올라가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단지 이제 지금은 이제 전기차 이런 그 대형주들이 시장을 주로 이제 그 주도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주로 이쪽에 들어왔다 이쪽에서 빠져나가고 예전에는 반도체 쪽에 그랬는데 지금 반도체 업황 부진이다 보니까 전기차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시장 반등이 나오면 또 반등이 나오고 시장이 또 주저앉으면은 같이 주저앉고 이런 형태입니다. 2분기 때 이제 원재료 가격이 올라갔었는데 이게 이제 3분기, 4분기 때 오히려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판가도 인상될 거고요. 2026년까지 또 캐퍼 증산도 있죠. 미국 쪽에 합니다. 그래서 18만 톤이나 하기 때문에 이거 IRA 법안 수혜 한번 봐야 되겠죠. 올해 영업이익 4,150억. 이게 작년 대비해서 3배 이상, 261% 상승 전망이고, 뭐 PER이 올해 31배인데 뭐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내후년에는 16배까지 빠지니까 실적 성장이 그만큼 가파르기 때문에 주가 안 꺾이고요. 제가 뭐 전망해드렸듯이 박스권 계속 달릴 겁니다. 지금 박스권 하단 비슷해 보이죠? 또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아마 상승이 나올 거고, 지금 이 부분을 잡게 되면 다시 샷박스권 상단까지는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살짝 좀 늘릴 거 대비해서 93,0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일단 좀 짧게 잡을게요. 109,000원 1차 목표가 잡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85,000원 지금 잡아드렸는데 사실 이 종목은 좀 뭐 손절가 깨도 들고 계신다거나 또 뭐 추가 매수하셔도 될 종목으로 보셔야 되겠죠. 대응해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오늘 뭐 주말 연휴도 또 앞두고 있고 하기 때문에 오늘도 좀 보수적인 스탠스 계속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